동안의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타고난 거다. 유전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내가 피부가 있으니까 피부에 뭘 바르느냐, 피부에 뭘 뭐 특별한 걸 하느냐고 사실은 지금까지 내 얼굴을 손댄 게 거의 없거든요. 연도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뭐 보습제 좀 쓰고, 여름에는 자외선차단에 발라서 좀 바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게 정말이야? 네. 정말 속 편하게 살라고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마음 끓이는 일을 하지 말자. 내 능력에 맞는 일만큼만 하고 살아서 속 끓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으면 그냥 양보를 해요. 아주 치명적으로 내가 꼭 이겨야 될 게임이 아니라면 그래도 너만하는 건 문제 해 그러죠. 속 편하게 사는 편이에요. 아직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죠. 예, 실제로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 고침환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왜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여드름 때 되면 만능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80%라는 거죠. 근데 여드름이 때가 되면 안 없어지는 사람이 전 국민의 10 내지 20%거든요. 사람들이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왜 성인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나도 여드름 나갔는데 때 되니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전 국민의 80에서 90%예요. 가수별로.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 성인 100명 중에 여드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두 명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게 병이죠. 반대로 당뇨병을 한번 봐요. 당뇨병도 전 국민의 10%가 걸리는 병이에요. 유전성이 되게 강한 병인데 당뇨병은 걸리고 자연스럽게 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병이에요. 여드름은 내가 경험해봤는데 저절로 낫더라요. 학문적 진실을 다수결로 결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요.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듣는 흉터가 문제 그런 얘기. 네?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바꿀 생각이 그 없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요. 다수결로 결정해요. 여드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피부과에서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숫자 몇 명 없잖아요. 전국에 다 1,0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천만 원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다수결로 하면 야 여드름 때 되면 없어진다는 결정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드름이 지금도 나고 있는 30, 40대 그 여드름 환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죠. 피부는 흡수가 아니라 방어기관이기 때문에 각질 같은 것도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죠. 예, 보호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건강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어리석은 건강상 좋지 않다는 어리석은 이게 각질은 그냥 가벼운 세안, 가벼운 샤워로 다 없어져야 될 낡고 더러워진 각질은 그냥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필링제를 쓴다거나 배수분을 쓴다는 얘기는 있어야 될 각질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피부를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나누거든요. 피하지방은 후방이에요. 그다음에 진피는 수도권이에요. 표피는 휴전선 경계부예요. 그래서 휴전선도 다시 보면 후방에 저기 선이 있고 2km의 DMZ가 있잖아요. 그 안쪽에 보면 전방 철책이 있죠. 전방 철책이 각질이에요. 그러니까 각질을 벗겨내는 건 철책을 벗겨내는 거고, 그러고선 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마라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이 간첩 들어도 좋죠. 때문에 면역력이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피부에 그런 걸 하는 걸 저는 그냥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다가 잘렸어요. 미신미시다 그랬어요. 오늘 담배 한 갑 탁 피고 난 다음에 폐가 건강해진 것 같아. 그럼 정상이 아니죠. 때 시커멓고 난 다음에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거예요. 떼수건을 쓰면 전방 철책 벗기고 DMZ 다 벗기고 진피의 일부까지 노출되는 상황에서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 때를 미냐?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목욕탕이라는 건 동네 부잣집에서 큰 탕을 주고 높은 불 끄치어서 보일러 돌려서 거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욕비가 추석 물가 단속 탑10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목욕이 값도 많이 나가고 목욕탕도 귀했고, 그러니 목욕탕 1년에 2번, 3번 가면은 수준이고요. 한
한 달에 한 번 가면 부잣집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들락거리는 옆집 아줌마를 보고 우리 엄마가 1등 문자로 보내면 전현이 집안 살림 말아먹을 년이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한 번 목욕탕을 가면 때는 3번 내지 4번을 밀어야 돼요. 처음에는 일단 불려서 떼수건으로 밀어요. 그러면 새까맣게 나와요.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밀면 회색때가 나와요. 세 번째는 탕에 가서 불려갖고 한 번 밀면 흰때가 나와요. 흰때가 나오면 이제 그게 그만 밀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긴 면수건에다가 비누칠해서 마지막 밀는 게 4번의 목욕이에요. 그러고 집에 가면 2시간 걸려요. 심지어는 겨울에 가면 속옷 빨래도 하고 와야 돼. 집에 좋은 물이 없어요. 그 시절에 하던 목욕이 지금 우리가 떼쓰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욕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 샤워하잖아요. 여름에 하루에 2번 샤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때를 미는 거예요. 근데 그 피부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겨울 되면 때미는 쏘는 환자는 전체 외래한테 한 20% 30% 돼요. 감기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을 필요 없다. 그렇게 화장실 갈 때도 오히려 들어갈 때 씻어야지 나올 때 씻는 거는 바보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손을 자주 씻고 손세정제를 발라라 했는데 손세정제를 바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예요? 손이 제일 더러워요. 네. 손이 제일 더러운데 그러면 제일 깨끗한 데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 안쪽에 있는 걸수록 2겹, 3겹으로 가려면 그 시기가 제일 깨끗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들은 예외지만 남자들은 서서 받치고 소변을 보잖아요. 네. 그럼 더러운 걸로 깨끗한 그 시기를 만지려면 손을 닦고 만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네. 저는 무슨 틀리는 얘기가 있어요. 자, 코를 후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는 후비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딱 붙어가지고 후비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코가 더러워요? 손이 더러워요? 네, 손이 더럽죠. 손이 더럽죠? 그러면 더러운 손을 잘 닦고 코를 후벼야죠. 뭐가 이상하냐고요. 네. 코로나에서 적용을 하면 사실은 우리 피부는 피부와 점막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까 표피, 진피, 피하지방 있다 그러는데 표피의 맨 바깥쪽이 각질인데 그 각질이 있으면 피부, 그 각질이 없으면 점막이에요. 그럼 점막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눈꺼풀이 전부게 눈꺼풀하고 이 안구가 밖에 노출된 게 다 점막이에요. 그 다음에 콧속이 다 점막이에요. 입술이 다 점막이에요. 얼굴의 3군데가 그 점막이에요. 쭉 내려가서 남자 성기의 기두부가 점막이에요. 여자 성기의 소음순 쪽이 점막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싹 돌아가면 항문 가까운 데가 점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바이러스나 모든 박테리아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점막으로만 들어가요. 피부로는 안 들어와요. 내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에다 손을 담그고 있어 안 걸린다고. 그럼 언제 걸려요? 내 손이 더러워서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 이 더러운 손으로 점막을 만질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요. 내 손 갖고 점막을 만질 일이 얼마나 있냐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가르치려면 똑바로 얼굴에 손 올리지 마라. 손이 얼굴에 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 손이 얼굴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냐고. 안 만지잖아. 안 만지는 게 맞고. 그러니 손을 강박적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냥 알코올 꺼내갖고 막 그냥 엘리베이터 바닥에 알코올이 뚝뚝 떨어져 있을 정도로 그걸 바르고 하루에 한 몇 번이고 손을 씻고. 그러면 어디가 바빠요? 피부과가 바빠져요. 주부습진으로 무지개 많이 와요. 이치에 맞게 하는 거예요. 세수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고 세수를 해야 되겠죠. 네.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어야 되겠죠. 눈 비비거나 코 후비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되겠죠. 점막이 닿지 않으면 안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로보다 더 잘 없는 경우가 이런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도 필요한 게 이제 잠과 휴식 이런 건데 환경주의자들이 좀 왜곡된 정보를 많이 퍼뜨렸죠. 자기들 환경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아토피를 악용한 거죠.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 중에 4가지가 메이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4가지 중에 3가지가 있으면 아토피라고 진단을 해요. 그럼 특별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늘 가렵다. 그 다음에 특정 부위, 접히는 부위에 늘 피부염이 반복된다. 하나 빼고 네 번째가 저기예요. 가족력이 있다요.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에요. 체질적인 병이라는 얘기죠. 뭐 학자들의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60에서 80%가 가정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유전이래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이 일부 작용을 해요. 그러나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 대한민국이 아무리 공기가 맑고 깨끗해지고 유기농만 먹어도 네. 아토피 생긴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환경운동에다가 응용을 하면서 두 가지 나쁜 일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유기농을 먹는 사람은 네. 아토피가 덜 걸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음식이 좋아요. 그거는 네. 뭐 농약 충분히 안 챙겨 놨겠지. 그러면 첫째, 안전성이 확립된 농약을 쓴다는 게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그 하는 행위에 농출을 앞두고는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다 생분해 되는 농약을 치지 그게 부도덕하게 그런 농약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농약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충분하게 흐르는 걸로 씻어서 먹지 누가 가서 날로 먹어요. 물론 그런 거 하나 안 치면 유기농이 훨씬 좋겠지만 수확량도 줄고 그럼 값이 되게 비싸지겠죠. 그러면 아토피가 있는 집이 있다고 쳐요. 애가 아토피가 있어. 나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농수산물을 먹여요. 아토피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애를 유기농을 먹으면서 나빠지지 않았나 죄책감을 들겠는데 실제로 연관관계 없다고요. 그에 대한 확립된 연관관계에 입증되는 어떤 논문도 없고 어떤 스타디도 없어요. 저요? 유기농 안 사 먹어요. 그냥 사서 잘 씻어 먹어요. 그 다음에 빵 갖고 예를 들자고요. 오늘 구워서 한 2, 3일 안에 먹는 그 제과점 빵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좀 한 보름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데는 약간의 방부제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방부제 먹으면 곧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체에 무해하고 입증이 됐으니까 그 방부제로 식품 첨가로 흡가가 된 거예요. 그럼 먹어도 돼요. 그게 발암 성분이 있거나 그게 인체에 유해하려고 그러면 300년, 400년을 먹어야 돼. 지금 우리가 먹는 소비량으로 따지면 그 전에 난 죽어요. 근데 그거랑 아토피랑 연결을 시켜버려요. 네. 그러면 방부제 하나도 안 되는 무방부제 빵 갖다 놓고 2, 3일 안에 냉장고에 보관해도 곰팡이 피는 빵을 사 먹는 사람은 몇 배 비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거 사 먹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건 유한한 건데. 그러면 그거 먹고 방부제 저기 안 들어가 있는 빵을 못 사줘서 아토피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방부제 들어가 있는 유통기한 15일짜리 빵 먹었다고 해서 아토피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토피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유전이에요. 체질적으로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 자녀를 놓다가 보면 운이 나빠서 그 친구가 엄마 아빠가 둘 다 아토피 있다는 건 심하겠지만 한쪽에 있는데 어느 쪽 성질을 받게 되면 아토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행인 거는 한 살 때쯤 되면 50%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쯤 되면 학교 같은 쯤 되면 또 한 5, 6세 되면 또 한 50%가 좋아져요. 네. 그러다가 또 사춘기 때면 또 한 50%가 좋아져서 성인이 지속되는 경우는 전체 100명 중에 연령 안쪽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요즘 또 좋은 약도 나왔어요. 이뮤노모듈레이터라고 해서 주사 맞으면 1년 동안 깨끗해요. 거의.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인상 경험이 많으니까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아토피예요. 스트레스 받고 잠못 자면 심해진다는 거예요.